갑작스럽게 여러분들 이렇게 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원래 3시에 모 방송과 인터뷰를 하기로 했는데 2시에 여러분들이 먼저 여기서 신고하고 가라 그래서 제가 급하게 왔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번 선거는 어떤 당이 일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식으로 저희들은 접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아니면 이 체제가 근본적으로 흔들어지는 어떤 사회주의 내지 공산주의로서의 방향에 대한 음모, 그걸 저지하느냐, 그런 입장에서 이 선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혁명의 입장에서는 원래 기독 자유통일당을 통해서 이 목표를 달성하려고 했는데, 전라남북도 광주에서는 지역구를 가급적 많이 내보내고, 그리고 그 외의 지역은 지역구 출마를 시키지 않겠다 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 현역을 입당시키는 과정에서 우리 국민혁명 측과 종래의 기독자유당과의 약간의 의견 소통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아무개 의원을 이쪽으로 영입하는데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선거대책위원장,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하고 있는 저로서는 이 파일을 좀 크게 만들어서 그 이아무개 의원, 그리고 그 이아무개 의원이 같이 모시고 오고 싶어 했던 어떤 남성 의원이 한 분 있었습니다. 김모 의원인데 전 해군 참모총장 하신 분도 모시고, 또 여성 한 분도 있시고, 거기다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장경동 목사님을 모셔서 이 판을 크게 하면 저희들이 적어도 한 8 내지 10%를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그것이 그냥 무모하게 끝났습니다. 실망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독 자유 통일당의 비례대표 성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저께 목사님이 저에게 메시지를 하나 보내주셨는데, 제가 그 메시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이번에 나오는 그 비례대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원래 비례대표가 연동제에서 준연동제로 돌아가는 것은 제1당, 2당이 자기들이 비례대표를 독점하지 아니하고 군소정당에게 의석을 배분한다는 배려에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컷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본전 생각이 났는지 차라리 미래통합당은 그래 우리는 하나 만들겠다고 사전에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나쁜 거라고 난리 법석을 쳤던 더불어민주당이 하나를커녕 2개를 만들었어요. 위성정당. 이건 위선의 극치입니다. 근데 왜 2개를 만들었느냐? 한 당이 차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23%를 따고 나면 더 이상 표를 받기 위해서는 많은 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표를 분산시켜서 다른 작은 집을 또 하나 만들어 가지고 또 거기서 표를 얻겠다는 정말 야비한 정치 공작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맨 먼저 공격하고 싶은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이 연동제, 준연동제를 실시하기 위해서 만드는 모든 정치적 공작, 이것이 결국 자기들이 비례대표제의 의원을 독식하려는 음모로밖에 나타나지 않고, 특히 그것이 또 더불어시민당 그리고 뭐 열린민주당, 열렸는지 더불어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갖고 이걸 전부 다 같이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와 관련해서 우리와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미래통합당 측에서는 미래한국당을 만들어서 한쪽으로 그나마 표를 모으고 있는데,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적어도 알고 있기로는 23%를 지나가고 나면 일종의 일단 한계가 걸리고 그 다음에는 추가해서 표를 얻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퍼센티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한 명을 더 추가하기 위해서 적어도 한 3% 표를 더 확보해야만 한 명이 확보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열린민주당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기독자유통일당에 체면이 있지 우리가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이라는 것을 자임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김문수 지사에게 양보하기 전에 제가 거기 공동선대위원장이었던 박형준 전 의원을 만나서 우리가 선거연대를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며칠 후에는 당시 뭐 황교안 대표하고 같이 뭐 만나서 악수하는 포토 세션 그거 하겠다고 어레인지 하겠다고 그래서 뭐 그러면 그래라 하고 나왔는데 아무 소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칭해서 우리가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그 자존심과 있고 우리의 체면과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걸 할 수가 없는 입장이었는데 우리 오늘 지금 여기 많은 사회단체 지도자들이 많이 나오셨습니다. 그 중에 한두 개 단체의 지도자들이 지역군의 2번 그리고 비례는 4번 뭐 그렇게 찍자는 사람들이 한 두 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두 단체의 대표들은 여기 안 오셨지만 그분들을 포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귀중한 표를 2번과 4번에 너무 많이 줘버리면 우리의 표가 일종의 무의미하게 돼버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표를 우리 기독자유통일당에다가 보내주시면 우리가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공개하려고 하는 것은 정광훈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글을 보내셨어요. 이게 하도 많아서 잘 안 나와. 잠깐만요. 이 내용 지금 나중에 편집됩니까? 잠깐만요. 이게 어디가 나오나? 지금 전 세계에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진 정당이 60개국 정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의 경우에서는 동서독이 갈라져 있을 때 원래 오스트팔리틱스라고 해서 동방정책이라고 해서 서독의 사회민주당 빌리 브란트가 동독과의 통합을 선두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빌리 브란트 밑에 키움인가 하는 이름을 가진 비서가 동독의 간첩으로 나타났죠. 그래서 그 사람이 13년을 받고 자기 부인이 6년인가 8년인가 받고 근데 그때가 1976년이었습니다. 76년에 했는데 한 6년간 옥고를 치르다가 1981년에 동독과 서독 간에 포로 교환이 있었어요. 간첩 교환이 있어서 6년 수용을 하고 동독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81년부터 한 7, 8년 만에 거쳐서 89년, 90년 가까이 동독과 서독이 통합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통합운동을 서독의 사회민주당이 벌였는데 그것 때문에 국민의 그 신뢰가 떨어져서 그걸 대신 테이크오버 한 것이 기독교 민주당입니다. 그래서 아데나우어하고 헬무트 코hl 두 기독 민주당의 지도자가 통독을 완성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공산주의와의 접촉에서 조금이라도 오해를 받고 그의 정체성에 문제가 되는 것을 해결하는 것은 기독교 정당입니다. 그렇게 얘기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체제를 변화하려고 하는 그런 음모 이것을 우리 기독자유통일당만이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회에 대해서 전인 기지를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제 목사님이 저에게 보낸 메시지에
지난번 2016년에 우리가 2.86%를 받았지만, 그래서 12,000표가 적어서 그 국회 진출을 하지 못했지만, 그때까지의 선거 직전에 우리 기독자유당, 당시 기독자유당 여론조사는 0.5%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자기 의사 표시하는데 좀 부끄러워해서 0.5%로 남았는데 2.96%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비해서는 훨씬 더 환경이 좋아졌고, 적어도 그때 한 77만 명 정도의 투표자들이 기독교 하나님의 신앙으로 입혀져서 적어도 2배 내지 4배 정도 늘어났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적어도 150만 표, 200만 표 정도는 확보되어 있다고 정광훈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크게 혼선이 없으면 우리가 국회에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되고, 그것이 지금 우리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미래통합당과의 보수전선을 만드는 데서 훨씬 더 도움이 된다. 이것을 꼭 여러분이 아셔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좀 이따가 좀 정규제 TV에 나갈 일이 있어서 좀 자리를 뜨려고 합니다. 여기 여러 단체장들이 많이 계시니까 말씀을 들어주시고, 그러나 이 미래통합당의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 하자면, 미래통합당이 요새 그 선거 막바지 뭐 하는 걸 보니까 참으로 딱하게 짝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잘 안 갔습니다만은 큰 선거만 해봤어요. 큰 선거만 하고 자그마한 선거는 못 해봤어요. 그런데 지금 이 미래통합당의 선거를 지도하고 있는 지도부가 문재인 정부가 맨날 프레임에 말려 들어가는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뭐 총괄 선거대책본부장 위원장으로 온 김아무개 전 의원, 이름은 뭐 일부러 안 하겠습니다만, 이 양반이 하는 것이 이거 진짜 우리 미래통합당을 도로 왔는지 방해를 하러 왔는지 좀 헷갈릴 정도가 되어버렸어요. 예를 들자면 관악에서 나온다는 김대호 후보, 그 내용을 쭉 보세요. 그 내용을 쭉 읽으면 그 노인 세대를 보호하자는 발언을 하는 과정에서 30대, 40대가 좀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잘 모른다, 무지하다는 단어를 쓰기, 왜 그걸 못합니까?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걸 어떻게 그 사람은 정치적 생명을 일거에 잘라버리는 공천을 그렇게 잘라버릴 수 있습니까? 이건 이런 세상에 이런 그 난폭한 재판이라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김대호는 저도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람인데 상당히 진보적인 경제학자인데 요새 많이 우리나라에 돌아가는 현실을 봐서 좀 더 자유주의적으로 보수적으로 이 문제를, 경제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쪽으로 오는 아주 귀중한 인재입니다. 이 사람을 김종인 지가 뭐길래 가서 단칼에 잘라버립니까? 난 어이가 없어. 이건 완전히 열린민주당의 선거 프레임에 걸린 겁니다. 더욱이 말할 수 없는 것은 차명진 의원은 세월호 바다 무슨 사건에 대한 어디에 보도를 인용했는데, 그래, 그 인용한 것이 잘못했다 가사 가정합시다. 그러면 일단 윤리위원회에 가가지고 윤리위원회에서 제명을 결의해서 제명을 공고한다, 탈당을 공고한다는 입장으로 됐으면 그걸 존중해야지. 이거 한심하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얘기하니까 또 제명한다고 나와요. 아니,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래갖고 감히 선거 이기기를 바라는 겁니까? 저는 만약에 이번에 선거를 야당이 지게 되면 그 책임은 김종인과 그를 불러온 황교안에게 있습니다. 맞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한데 사실은 저도 거기에 무슨 선거대책위원장 뭐 이런 것에 접촉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공교롭게 제가 이 기독자유통일당 선대위원장의 내락을 해놓은 적이 있어. 그 다음날 가서 제가 취임사를 발표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밤 새벽까지 와서 뭐라 얘기한 것을 내가 약속을 지켜야 된다 해서 사실은 이쪽으로 미래통합당으로 와서 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으리라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남아가 한번 얘기한 걸 뱉어내는 것을 주워 담을 수가 없어서 그랬는데 그때 차라리 거기 가서 일을 했으면 더 나을 뻔했다는 생각도 합니다. 이 선거를 너무 버려요. 너무 버리는데 나는 이 선거가 도대체 왜 이렇게 막판에 이상하게 돌아가는가. 그리고 차명진이라는 정치인은 상당히 유능한 사람입니다. 상당히 유능한 사람이고 그동안 아스팔트의 투사로서 2년 동안 우리하고 고락을 같이 한 사람인데 아니 그 말 한두 마디 세월호에 대한 말 한마디를 가지고 세월을 6년을 끌어가는데 앞으로 이 세월을 얼마를 더 끌어가야 하는 겁니까? 그리고 진실을 파헤쳐야 한다는 입장에서 얘기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저쪽에서 공격한다고 몰라. 여기 온 총괄본부장이 단칼에 그냥 말도 안 하고 잘라버리는 게 이건 중세의 마녀사냥보다 더해. 마녀사냥도 재판이라도 그러. 그리고 뭐 또 자른다고 어쩌고 하니까 요즘 보니까 오늘 현재 이 시각에는 윤리위원회 회부하지 않고도 그냥 최고위원회에서 자를 수 있다 하고 뭐 어떤 변호사가 유권 해석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경고합니다. 이거는 옳지 않아요. 옳지 않고 차명진 후보가 아마 재심을 또 청구할 겁니다. 재심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이 정치적으로 심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제명을 다시 시키고 또 재심하는 걸 또 기각하는 그런 우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이 나라의 역사가 제대로 갈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대충 보자면 어저께 월요일날 나온 갤럽 조사에 보면 미래한국당이 20 내지 23%, 그 다음에 더불어시민당이 조금 적은 20%, 그리고 열린민주당이 6, 7%에서 이거 보태면 한 28 내지 30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당보다 조금 많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정의당이 있고 국민의당이 있고 그 다음에 친박신당하고 우리공화당은 1%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사람들이 왜 우리는 그 끼지 않느냐. 우리는 현역 의원이 없기 때문에 못 낀 겁니다. 그래서 거기를 쭉 계산을 해보면 나머지 이렇게 무당층 남아있죠. 많게는 28%, 적게는 22%, 거기에 우리 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서 아주 적게 잡더라도 10%를 잡는다면 그 10%를 가지고 우리하고 친박신당하고 우리 공화당 세가 이제 치고받고 싸움을 하는 결과가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같이 모았으면 좋겠는데 모으는 일을 작업을 하지 못해서 국민 여러분에게 죄송합니다. 그리고 특히 홍아무개 의원하고는 제가 합당한다고 같이 손도 들고 했는데 또 가버렸어요. 이게 오늘날 한국 보수의 민낯입니다.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되니까 그냥 깨끗이 그냥 페어플레이하고 신사적으로 싸움을 하기로 하고 다만 지역구만큼은 약간 마음에 안 들고 어쩌고 하더라도 그래도 2번밖에 대안이 없으니까 2번을 좀 밀어주시길 바라고 그 대신 2번을 미는 전통적인 미래한국당 미래통합당 지지자들이 그 표가 너무 많으면 나머지 표는 무의미한 표가 되니까 그걸 우리가 그쪽 밀어주는 대신에 우리 기독자당이 충분하게 확실하게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이쪽으로 좀 살펴봐 주셔서 보수가 공정하게 올라가서 힘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앞으로 한국 정치를 끌어가는데 훨씬 더 윤활유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한국자유총연맹 총재를 2년 했습니다. 거기에 350만의 전국에 단단한 조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직 중에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동지들께서는 350만 중에서 한 100만만 우리 기독자유통일당에 김경재를 봐서 좀 밀어주시면 여러분이 잊지 않고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